현재 사시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경기도 수원입니다. 혹시 연령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일곱입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뭐 안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아, 현재 상태로 볼 때 말더듬 그리고 말만큼 중에서 어느 쪽이 심하죠? 제 생각에는 말더듬보다는 말만킴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더듬이라는 게 첫 음절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단어 반복도 제 생각에는 말더듬을 생각한다면은 생각하시는 게 첫 음절이 반복되는 것만 말더듬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말더듬이 훨씬 많고요. 만약에 중간 단어 반복이라든가 혀가 꼬이면서 뭐 강력했는데 강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면은 뭐 6대 4 정도 말더듬 4 말만큼 6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근데 첫 음절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말만큼이 주로 많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배 상단식인데 수업이 상단식인데 지금처럼 소변을 이런 식으로 첫 음절이 첫 마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소비자 상담실 이게 누구한테 말할 때 소변 전화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시작이 안 되고 그 머리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아 이렇게 나올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 소비자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상담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음, 내가 편한 말, 내가 이렇게 발음이 안 좋게 안 나온다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안 들킬 수 있는 단어를 아예 빼버리고 내가 좀 쉬운 말, 상대방에게 내 노출하지 않을 수 있는 말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음절을 시작하는 거는 최근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친구한테 주차장에서 했던 말인데 그때가 몇 년 됐거든요. 저는 그 봤을 때는 첫 음절을 반복하는 경우보다는 말하다가 중간에 막힘 또는 아까처럼 처음 시작이 머릿속은 알지만 뱉으려면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말을 막거나 아니면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소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나오고 또 중간에 되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음도 말만큼 있지만 중간중간에도 그냥 갑자기 말만큼 예를 들면은 나는 강남역 갔다 강남역 자주 갔다 왔습니다 하면은 강남 갔다 와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설명보다도 좀 한번 예 이렇게 좀 재현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똑같이 재현을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6년 동안 강남역 차 잔선 이런 식으로 강남 차 잔선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이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말을 거의 지금 말씀한 대로면 거의 씹어먹는 것 같긴 네 한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거의 먹어버리는 말 그런 상태란다는 얘기예요. 예, 말 자체 스타트가 굉장히 이거 빠른 게 아니고 급하게 나오는 거긴 한데 맞아요. 딱 말씀 그죠? 말하시는 게 급하게 튀어나오고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지 모를 정도로 그냥 서둘러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걸 맞아요. 먹으면서 가는 거지 계속. 네 그리고 제가 들어도 중간 단어가 뭔가 약간 약하게 들리는 게 아니면은 생략 때문에 무슨 말씀드리면 약간 아까처럼 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원래 6년 동안 강릉 자격증이면은 6년 동안 자주선 이루시고 그냥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처음에 6년 동안 들었는데 강남역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것 같거든요. 네, 잠시만요.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내랑 같이 가는데 너는 한마디만 짧은 네 단어만 해라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음,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좀 이렇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음. 그리고 다른 좀 직구준 친구 만나면은 너 이제 말 잘해야 되지 않았냐? 자를 때 되지 않았냐? 네네 그런 식으로 말을 주로 많이 했고 내가 말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음.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들어도 특히 심한 건 이제 사회 나오니까 업무 보고를 한다거나 누군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전화 통화하고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제가 상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너는 말을 뒤쪽으로 흐리고 발음 뭉개뜨리냐 그런 말을. 그리고 딱 한 번에 알아듣는 거는 거의 없었고 몇 번 다시 재묻고 그래야지만. 그리고 또 말이 빠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천천히 말하려고 해도 제 속도가 뭐 아까처럼 뭐 예시를 든다면은 강릉은 좀 자주 하는 말인데 강릉 자주 하는 느끼는 식이냐 천천히 말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순간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근데 제가 통제도 잘 안 되는 한 글자씩 말하려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쨌든 아무래도 직장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업무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군대는 어떻게 잘 생활했어요? 군대에서 조금 뭐 누가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훈련하잖아요. 당직자가 뭐 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내용반에 들어가서 내가 말을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화 받아도 이렇게 말이 계속 아까처럼 흐리고 먹고 발음이 불명확하고 부정확하다 보니까 그걸 놀리는 경우도 있었고. 군대에서요? 네, 제대하고 나와서 직장 들어갈 때 면접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제가 좀 제가 이렇게 볼 그때는 때로는 이 정도 수준급은 면접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게 제가 항상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천천히 말하려고 의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빨라질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도 아니라 지금처럼 천천히 또 일정한 약간 빠른 속도 말할 때도 있고 아까처럼 막 발음이 막 뭉개지면서 도저히 못 듣는 게 막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면접 볼 때는 좀 잘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 사람이 제대로 아마 뭐라 들었겠지만 그래도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안다 이런 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말투가 항상 말투라든가 이런 목소리 톤 다 똑같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뭐냐면은 그 말끝을 너무 흐린다. 중간중간 또 말끝을 흐리고 처음만 몇 마디만 잘하지 뒤로 가면 갈수록 중간 끝은 다 흐린다. 그리고 말이 너무 작다. 아, 작다? 말씀이 너무 작다. 아, 크기가? 네네. 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상황이 고요한 상황 있잖아요. 평온한 상황에서는 약간 좀 덜한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제가 막 급하게 말을 할 때 감정이 뭔가 변화가 심하게 있을 때 흥분했다거나 누군가한테 막 급하게 갑자기 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말을 할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뭔가 갑자기 뭔가 응급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뭔가 빨리 말해야 될 때 문제가 생겨서 빨리 말해야 될 때 내가 아니면 뭐 버스 지나쳤을 때 내 버스 그냥 지나쳤을 때 빨리 말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버스 탔는데 버스카드를 못 놓고 갔을 때 그때 그런 때니까 뭔가 상황이 긴박하고 내 감정이 변화가 있고 이럴 때 더 그러니까 평온한 상황보다 더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글자가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까? 그건 랜덤입니다. 아, 그게 랜덤이에요? 예, 그건 랜덤. 그럼 어쨌든 기억자로 시작되는 게 안 나올 수 있고 어쨌든 뭐 지읒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쨌든 나오고 싶다 안 나오는 식. 그럼 특정한 글자 고정된 글자들은 없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란 말 할 때 제가 네. 얼마 전에 네. 그리고 식당 가면 화장실 물어볼 때 네. 제 스스로 그냥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말을. 화장실은 항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아니 다른 사람 가는 거 보고 와서 따라간다거나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뜨는 게 공기밥이라는 말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공깃밥? 예, 그래서 그래서 그냥 공기밥은 그냥 밥 달라고 한다거나 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건지 아무튼 제 생각으로 머리로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입 밖으로 하면은 뭔가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말할 때 막히거나 그럴 때 얼굴 표정 증상이 일그러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걸 제가 네. 모르겠는데요. 뭐 손뼉을 친다거나 발을 움직인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그냥 당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봐서 모르겠지만 제 속마음이 그때는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하는 음, 그런 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빨리 이상한 모면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뭐 발을 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말만킴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성격은 어떻다고 봐요, 본인이?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극도로 무서워하고 누군가가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누군가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알고 있겠네, 그 정도면요. 팀장이 잘 알죠. 그래서 좀 더 그 정도 위치에 갔으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알아야지만 나중에 음, 진 것도 할 수 있고 음,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음. 정치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음식점이나 뭐 혹시 이런 데 같이 어울려서 가면은 본인이 주문하거나 그러긴 좀 어렵겠네요. 하는 적도 있는데 거의 웬만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오늘 오후에 식당 가서 김치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빨리 해서 말도 그 말만큼 나오지 않을까? 다른 내가 식당인 누군가한테 나의 단점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긴 했지만 그것도 한 번에 김치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김치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키고 나서도 이게 스스로가 잘하는 건가?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맡길 때 주로 이제 추임새 넣는 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추임새는 넣어봤어요? 그래서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지금, 적은 있던 것 같습니다. 안 나오려고 했을 때 음, 난 분명히 뭐 새우깡이라면은 음, 새우깡가 올 수 있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음, 그 말을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말도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뭐야 그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있어요. 아까 어떤 특정한 말들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단어 알지만 이걸 모르는 척 그냥 그런 적이 있어요. 모르는 척 대치법, 다른 단어들 갖다 쓰는 거, 있어요. 대치법 그런 거 자주 쓰는 편이에요. 자주 쓰는기도 하는데 전 아예 그 말을 빼버리고 어,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아까처럼 소비자 상나시면 소비자를 빼버리고 내가 하면 소비자는 이럴 될것 같으니까 사실 그냥 소비자를 빼버리면 상다시 이거든. 앞으로 빼버리고, 네,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뭐, 어떻게 하고, 알아서 하고, 네, 네. 대치법도 어, 있었지만 그런 음, 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말돌림이 처음 음절이 아니라 중간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말 막힘, 말 더듬이라든가 말 반복, 단어 반복 이런 게. 음, 또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 저희 나라는 음식점이 많거나 유흥업소가 많거나 술집 주변에는 항상 담배 꽁초와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근데 일본에는 물론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이자카야 등의 술집 근처에서 담배 꽁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일본에서 보고 배워야 될 점 같습니다.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동쪽인지 저는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초행길을 갈 때는 항상 일찍 나오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도가 좋은 이유는 내가 지금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내 정면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다른 골목길이나 반대 방향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을 때 현재 내 위치를 찍어주고 내가 정면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저같이 길눈이 어두운 사람도 아무리 초행길일지라도 수월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어서 저는 다른 어플은 쓰지 않고 네이버 지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맵, 카카오 TV, 카카오뱅크까지 있습니다. 저도 카카오뱅크를 써서 아주 좋은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요즘에 여행 쪽까지도 제가 손을 대서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자기네가 여행과 여행 컨텐츠와 자기네들의 컨텐츠를 시너지를 누려서 다른 효과까지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기사에 어떤 댓글을 본 건데 그렇게 다른 사업을 계속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만의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나아지면 초반에 매출이 안 나오고 성장통을 겪을지라도 계속 발전해 나가서 자기네들만의 특색 있는 컨셉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현재 있는 사업과 연관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거는 그다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매출이 오르고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의 사업을 더 크게 좋게 보이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여행 컨텐츠라는 것도 결국에는 여행을 누군가는 마케팅을 잘하고 기획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다른 사업까지 시너지가 물린다면 좋겠지만 지금 카카오는 단지 여행 컨텐츠에 자기네 사업을 입혀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은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제가 CEO의 그런 마인드라든가 카카오의 그런 경영자 마인드가 아니고 카카오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는 결코 오래 가지는 카카오가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컨셉들을 발전시켜서 매출을 더 많이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정 아니라면은 자기네들만의 특색 있는 컨셉을 키워서 발전을 해나가야지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사서 나가는 거는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다른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어발식 확장도 좋긴 합니다. 물론 삼성도 처음에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전기, 전자, 반도체 등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이부진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신라호텔이라든가 면세까지 건드리고 있지만 그것도 다 그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들을 데리고 있을 때나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 카카오만의 그런 여행 컨텐츠를 가져가다가 자기네 컨셉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낸다는 거는 그다지 오래 갈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는 뭐 제가 전문 M&A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건지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 건지 거기에 쓸만한 누군가는 있는 건지 여행 컨텐츠를 자기네 카카오와 입힐 수 있는 인재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했던 모든 여행 컨텐츠, 여행 회사에 대한 모든 마일리지라든가 회원도 있을 테고 그 회원들은 다 자기네가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그 회원들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카카오로 인수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어떤 우리가 인수했을 때 니네가 고객을 탈퇴하지 않고 어떤 좋은 점들을 우리는 니네한테 줄 수 있으니까 카카오를 끌고 와서 카카오 맵이라든가 카카오 맵이 다른 사업들의 꾸준한 자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코 오래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을 할 때 막히는 거 아니야? 더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내가 상대방한테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마치 PT를 하듯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나의 견해를 최대한 말하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어, 여기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든 저기든 어느 장소든 간에 이렇게 길게 말해본 적 없잖아요. 막히지 않고, 그죠? 네, 이렇게 업무 중에 길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로 티키타카라고 하죠. 회사 내에서는 회의든 모든 업무 대화든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많지, 그리고 일상 중에도 주고받는 대화가 많습니다. 제가 강사가 아니고, 뭐 신입사원 교육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장시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시간 말한다고 해서 계속 제가 강사처럼 한순간도 끊임없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호흡도 지금처럼 할 것이고, 말이 끊기고 끊기고 중간중간 질문도 답변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장시간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사람들과의 대화나 교류를 통해서 말을 하고 설명을 할 때도 10분 이상 15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2, 30분간은 계속 얘기는 했는데 일단 뭐 그 정도 막힘없이 계속 말하고 나니까 뭐 기분 좋진 않아요. 그냥 제가 지금 말을 오래 했다고는 느껴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좋았던 감정은 제가 이 감정을 그대로 이 습관 그대로 일생활에서도 어떤 급한 상황이라든가 모든 상황에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싶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지금 배운 거를 의식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순전히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상대방에게 잘 의사 전달이 돼서 상대방을 잘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대화 분위기라든가 대화 내용, 그 대화적인 그 상황에 맞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혼자 밥을 먹으면은 왠지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혼자 먹으면 좀 심심하고 좀 쓸쓸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점은 있지만 생각을 다시 해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영업사원인데 외근 나갔다가 업체하고 상담 후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점심시간을 벗어나서 혼자 식사하시는구나. 아니면은 혼자 출장을 와서 외지에서 저렇게 식사하시는구나. 아니면 저 학생은 다른 친구들과 수업이 틀려서 수업이 맞지 않아서 점심 식사 시간이 맞지 않아서 혼자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기사를 본다거나 본인이 어제 못 봤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저도 최근에 든 생각인데 물론 외롭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그냥 점심시간만큼은 나 혼자 그냥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오늘 했던 일, 오후에 뭘 해야 되지, 뭐 주말에 뭐 내가 했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천천히 점심시간 1시간을 내 마음껏 자유롭게 활용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밥을 같이 먹는 무리에서 누구는 빨리 먹고 누구는 천천히 먹게 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반사가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의 속도를 맞춰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놓고 내색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혼밥도나 그리고 혼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먹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냥 술이 먹고 싶을 때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럼 혼자 술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국내에서는 없는데 해외 여행 가서 포장마차 들어가서 혼자 술 먹은 적은 있습니다. 작년 8월 말 그쯤으로 알고 있고요. 후쿠오카에 갔었는데 그 포장마차가 배틀트립? 어쨌든 TV에 나왔는데 백종원이 갔었던 포장마차였고요. 거기에 가서 그냥 제가 일정 다 끝내니까 8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호텔 가기에는 애매해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고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내일 아침 먹을 걸 사고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서 메뉴 시켜서 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올해 지금까지의 법으로 했을 때는 작년 연차는 2개가 발생돼야 맞는 거잖아요. 11월, 12월 2개. 근데 법을 개정한 게 이 사람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 1년 시점이 되는 시점에 11개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또 2019년에 1년 다시 또 근속을 하게 되면은 15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12월 말일에 12월 31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총 26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문재인이 직접 법을 개정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예, 11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 2개월 근무하고도 11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11월에 1년 되는 시점에 네. 11개가 주어집니다. 추가로 예, 그리고 올해 올해, 거 15개? 예, 올해 거 15개, 작년 11월에서 올해 11월 어. 1년이 되는 시점에 11개가 발생이 됐고, 어. 올해 15개가 발생이 돼서 올해 12월 31일자에 발생된 연차 개수는 26개가 되는 겁니다. 엄청 많네 이거요. 예, 그렇죠. 뭐 어쨌든 사람 입장에서 좋긴 하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특정 시점이 있어서 아마 18년 5월 31일인가 그때 이후로 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사해도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적용됩니다. 뭐 사람 입장에서 좋긴 한데. 예, 좋긴 한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사람이 연차를 안 쓰게 되면은 다 연차 수당으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좋을지 몰라도 회사에서는 안 좋죠. 연차 수당이라도 뭐 월급 이게 쪼개서 이제 배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치를 정산해가지고 다음 달 내년 1월 달 월급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10개다 연차가. 그러면은 뭐 10일치 월급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그렇죠. 어, 보통 그거를 계산할 때 연차 한 개당 그 1급으로 계산하니까 1급 하루 수당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그걸 쓰는 걸 바랄까 아니면은 그냥 월급 받길 바랄까 사람들이. 당연히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쓰기를 바랄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그게 아닌 거죠. 이제 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안 쓰면 되는 거고 나 그 돈 필요 없다. 나 그냥 연차 쓸 거다라면은 연차 쓰면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어느 게 좋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연차를 다 소진하는 게 좋겠죠. 쓰는 게 좋을까요? 돈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사를 했습니다. 못 봤어요. 제목만 본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예, 요새 나온 건 거예요? 아니요, 한참 된 건데 추격자라고 해서 실화인데 싫어요. 유영철이라고 기억 못 하시나요? 살인자인데 아, 몇십 명을 죽인 살인자인데 그 아니, 살인- 영어에 말하는 유형철 말하는 예.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마디 뭐냐면은 마지막에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자살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유영철이 아마 뭐 유흥업소? 그러니까 왜 우리 출장으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을 대상으로. 여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죽였고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추격자였는데 그때가 나온 사람이 김윤석이랑 하정우. 근데 그때 저도 하정우가 연기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저도 그 이후로 계속 하정우가 뭐 범죄나 그런 관련된 영화를 찍게 되면은 저도 가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범죄 영화의 추격자가 오래된 거예요. 추격 스릴러죠. 그러니까 범죄 추격 스릴러.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 막 골치 아프지 않아요? 뭐 유영철이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범죄자고 살인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물론 완전 그대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영화 같거든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워낙 배우들이 연기도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출도 좋아서. 근데 그 추격 스릴러라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작 있잖아요, 소설처럼. 예. 그런 것들은 뭐 배역도 많고 뭐 그냥 외국도 많고 뭐 그냥 등장인물도 많아가지고 뭐 그냥 막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난 그런 거 참 이게 골치 아파서 안 보는데 아예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추격 스릴러가. 저는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마다 틀린 게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액션이라든가 잔인함을 주로 가치를 두고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잔인함도 보지만 그런 전체적인 그냥 줄거리 있잖아요. 등장인물 뭐 하나, 둘, 세 명 이런 거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틀 내에 있는 줄거리. 그리고 범죄의 스릴러는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역사 관련된 영화들 이런 게 더 사전 배경은 알고 영화관 가서 봐야지만 더 사람이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범죄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킬링 타임용 영화로 생각해서 마음 편하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개개인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아프면 아픈 티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맞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극한에 빠져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1부터 10까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5까지만 견딜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을 다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5를 초과해서 6이 되고 10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뇌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 겪는 거랑 좀 많은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감정을 겪어보지 못했다거나 또는 그런 감정을 겪어봤는데 자기는 그런 수치까지는 견딜 수 있는 뇌를 가졌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죠?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타인의 감정이나 슬픔을 이해하거나 공감해주지 못하는. 근데 그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훈련으로 절대 키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그게 그런 게. 쭉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막 친구가 막 시험에 떨어지고 어디가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보통의 인간이라면은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감정도 대입해서 보통의 인간. 그러니까 위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같은 영화를 봤는데 연인끼리인데 한 여자는 영화를 보고 나서 밥을 먹으면서 그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막 같이 막 떠들고 이러고 싶은데 남자는 그런 게 안 되는. 달리려면 아마 그 사이클 전용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자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뭐 사이클도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타는 것보다 훨씬 제가 알기로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사이클 한번 재미 들리면은 사람들 말로는 재밌다고 하니까 그런 취미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이클이 뭐 자전거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일반적인 자전거가 아니라 MTB라고 하나? 그런 자전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취미로 타는 사람들은 그런 자전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세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퀴가 세 개인데 엄청 길어요. 누워서 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는 따로 못 봐서. 누워 타는 게 이 앞에 누워서 타요. 나도 그거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자기한테 맞는 자전거를 잘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보드 타본 적 있어요? 뭐 스피드보드인가 뭐 하여간.
아, 스노우보드 말씀하시는. 예, 스노우보드 그거. 저는 스키나 스노우보드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람들 말로는 스키보다 더 재미있는 게 스노우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다 스키장 가면 초급, 중급, 뭐 고급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단계가 뭐 더 높아진 거라든가 뭐 경사라든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나중에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스키장 가서 스키든 스노우보드든 하고 싶기는 하네요. 밥 그리고 밀가루 음식 중에서 어떤 걸 주로 선호할까요? 밥을 더 선호를 하는데 가끔씩은 밀가루 음식도 먹고는 싶어요. 밥은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건 맞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밀가루, 특히 라면이라든가 그런 면 종류를 아니면은 분식, 떡볶이나 뭐 튀김 이런 것도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오뎅 같은 거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오뎅 저 좋아해가지고 예, 분식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게 오뎅이에요. 그리고 튀김 중에서는 김말이를 가장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먹어봤는데 뭐 그렇게 여기서 먹거나 가서 먹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어요. 혹시 순대라든가 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순대는 먹는데 간은 또 못 먹어요. 간 맛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저는 간은 또 못 먹겠더라고요. 순대는 먹는데 간은 못 먹어요. 그리고 튀김 종류는 김말이하고 뭐 오징어 튀김 정도 먹고 그 외에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한식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자주 먹는 거 아니면 뭐 즐겨 먹을 만한 것도. 한식은 저는 부대찌개를 가장 좋아하고요. 예전에 그 놀부 부대찌개인가? 거기 가면 딱 1인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양도 꽤 많고 근데 1인분인데 혼자 먹기에는 또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1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혼자 가서 2인분씩 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놀부 부대찌개에 메뉴 중에 1인분이 있는데 1인분이 또 혼자가 먹기엔 또 양이 많은 것 같다는 말인 거예요. 1인분도? 예, 제가 먹기에는 그래요? 밥 먹고 막 국 먹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혼자 먹기도 양이 많은 정도 같아요. 근데 보통 2인분 이상 팔지 않아요? 한 명이 안 주던데. 아니요. 제가 갔을 때는 놀부 부대찌개인지 아무튼 그 집은 체인점인 걸로 기억을 하고 어쨌든 1인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확실하게. 2인분이 아니라. 외교 관계를 자기가 완전 무슨 북한 대변인처럼 외국에 나가서 대변해주고 답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나 듣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북한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생각하는 걸 봤을 때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버리고 국내 사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오염 중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 뭐 바다에 떠다니는 뭐 막 그렇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따로 못 드리겠는데요. 혹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우리 흔히 예전에 보면 치약에 오돌도탈한 거 막 조그만 거뭐 동글동글한 거 아, 있잖아요. 예. 1mm인가 0.5mm 고 어, 그런 거 미세 플라스틱이래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치아에 들어갔다가 배출이 안 되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에 안 좋은. 근데 이런 플라스틱이 쌓이는데 문제는 쌓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 작게 만든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 또 사람 잡아먹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완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활 필수품에는, 생필품에는 그런 거를 최소화해서 결국에는 사람 몸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게 치약에는 오돌토돌한 그런 게 미세 플라스틱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극인가 북극인가 뭐 얼음이 엄청 녹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뭐 오존 그런 관련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예. 제가 그런 제가 아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맞나요? 제가 맞는 게 잘 말씀하신 거랑 맞는 건지 잘 몰라서 되묻는 거거든요. 뭐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오전 예. 말씀해도 되고 그냥 예. 환경오류도 뭐든 그냥 아무거나 예.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이 지구촌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진도 많고 해일도 많잖아요. 네.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몇 년, 몇십 년 후에는 일본이 가라앉을 거다라는 말도 있고 지금이 더워지는 게 나중에는 지구촌에 지구에 큰 문제가 있을 거다. 나중에는 아예 한국이 사계절이 아니라 동남아처럼 여름만 하루 1년 365일 내내 더울 거다. 여름만 올 거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몇십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지가 않아지고 봄하고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만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더위도 무슨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서 도저히 밖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의 날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열대야 현상이 이어진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원인을 찾아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은 여름과 겨울 중에서 어느 걸 더 선호할까요? 저는 둘 다 좋아하진 않는데요. 여름과 겨울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은 차라리 겨울을 고르겠습니다. 여름은 도저히 더워가지고 아무리 시원한 걸 먹더라도 다시 또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똑같이 더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겨울 같은 경우엔 추우면은 요즘에는 옷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롱패딩 같은 보온성이 좋은 제품을 많이 두껍게 얇은 옷을 많이 입든가 그런 보온성이 좋은 패딩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난로도 있고 요즘에는 왜 USB 손난로라고 해서 손난로를 충전도 해가지고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장이나 뭐 이런 휴가철에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더 생기니까 물론 여름에도 수영장도 있고 등등 있지만 그래도 겨울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할슈타트라고 그 마을이 있는데 그 앞에 마을이 있고 앞에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 호수 옆에 이렇게 알프스산이 쫙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상당히 좋은 게 그 알프스산에 눈이 쌓여 있고 앞에 호수가 있고 그 앞에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앉아서 딱 있으면은 없던 힐링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본 사람들이 후기를 올렸는데 물론 거기 마을은 볼 건 없지만 그런 뭐라고 하죠? 풍경? 광경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좋아서 마음이 힐링되고 편안해진다 하더라고요.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 벤치가 놓여 있는 사진을 다 나와요. 네, 아니 그렇게도 있고 그냥 이제 블로그나 그런 후기에 보면은 앉아서 막 자기가 여행했던 사진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힐링도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사람이라는 게 풍경이나 그런 환경에 되게 사람의 마음이 되게 동요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린애들을 보면은 자기도 막 괜히 막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괜히 막 짜증만 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막 설악산 가서 단풍 구경한다던가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그러니까 물론 음식도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확실히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반영된다고 하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데 가서 좀 마음 편히 쉬다가 오고 싶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좋은 게 오스트리아가 모차르트의 고향이잖아요. 모차르트의 나라니까 거기는 이렇게 길거리가 전부 다 음악이 나오는데요. 길거리에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불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음악에 대해서 몰랐는데도 클래식을 모르는데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모차르트의 나라라서 뭐 연주회, 음악 이런 게 막 되게 싸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술 그림도 되게 많아가지고 미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스트리아를 가면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별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되게 힐링이 되고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독일하고도 되게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한 번에 국경을 왔다 갔다 해서도 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놀러 다니게 되면은 사진을 잘 찍는 편이에요? 뭐 어때요? 저는 예전에는 안 찍었는데 요즘에는 가면은 찍으려고 하는데 제 사진은 찍는다기보다는 그 주변 광경들 있잖아요. 내가 사진을 보면서 나중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만 주로 찍어서 나중에 두고두고 좀 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셀프가 아니라 좀 이렇게 풍경. 예.
나중에 또 가고 싶을 때 또 기억날 때 보려고 그래서 나중에 또 가봐야지. 왜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는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넓은 도시를 3박 4일이나 4박 5일에 다 보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봤다는 거는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만 봤다는 거지 완전 샅샅이 낱낱이 다 보는 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서울에 살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관광지를 싹 다 가본 거,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지를 싹 다 가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사진들을 보면서 나중에 또 가봐야지, 내가 못 본 데를 또 가봐야지 이런 게 있어요.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동영상이나 그런 촬영은 잘 안 해요. 저는 사진만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또 보고 싶은 것만. 동영상 기억이 촬영 혹시 왜 안 하세요, 그러면? 굳이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예쁜 거를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담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까지는 굳이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 뭐 여행 갔던 것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정도 있어요, 혹시? 저는 국내 여행을 잘 안 다녀가지고 제가 가본 데가 부산밖에 없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 기억에 남는 거는 배를 타고 그리고 아무튼 그 배를 타고 바다 구경한 거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 갔는데 거기는 밤이 되니까 이렇게 광안리 대교라고 하나? 광안대교에 이렇게 싹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쁘고 그리고 제가 가을에 가서 해수욕장을 간 건 아닌데 기억에 남는 거는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또 있는 게 왜 부산국제영화제라고 해서 그런 길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영화 배우들이 자기 발인가 손인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1박 2일인가 거기서 이승기가 왔다 갔다는 호떡집 가서 그런 것도 보고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사실이에요.